75페이지의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이렇게 올려서 5번이 이렇게 문제가 이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봐야지. 자, 보세요. 5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 보시면 4,0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2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자,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4,0을 마이너스 2,2로 이동시켰네. 자,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죠? 마이너스 6.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죠? 2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누구를요? 이 직선을요. 근데 이 직선을 이동했더니 처음 직선이랑 똑같은데? 가 된 상황이죠.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네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직선을요. x축으로 왼쪽으로 6칸 갔다가요. 똑같이 그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복사해놓고. 야. 직선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얘를 왼쪽으로 6칸 갔다가 위로 2칸 올라간 이런 상황인 거죠. 됐죠? 그럼 다시 여기 있는 거를 x축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 위로 이렇게 옮기면 선생님 같아질 리가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말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직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직선을 다시 옮겨 놓을게요. 다시 이 직선을 왼쪽으로 6칸 간 다음에 위로 2칸, 몇 칸인지 몰라. 어쨌든 2칸 딱 올렸을 때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됐지?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게 기울기가 양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경우를 다 봐야 된다고 해서 어떤 직선을 XY축 평행 이동했을 때 얘가 원래 있던 직선이랑 똑같아지는 경우도 지금처럼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 문제가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죠. 뭐 하면 되냐? y는 mx 플러스 n 이라는 이 직선을 진짜 x축으로 마이너스 6 y축으로 2만큼 그냥 이동시키면 돼. 그럼 이동하면 우리는 x 대신에 x 플러스 6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y 마이너스 2는 mx 플러스 6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쓰겠죠. 전개합니다. y는 mx 더하기 6m 플러스 n 더하기 2 끝. 얘가 이동된 그래프야.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랑 똑같다. 그럼 같은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 x 앞의 개수 똑같고 y절편 상수 둘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해서 6m 플러스 n 더하기 2가 n이랑 같은 거라고. 그럼 6m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니까 n자리에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3분의 1 오면 돼.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처럼 기울기가 음수여야만 돼. 그럼 n은 누군데요? 나도 그것까진 몰라. 끝. 됐죠?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실제로 이동시켰는데 똑같은데? 라고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말한 건 이게 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못 풀었어요 라고 핑계를 댄다면 네 그려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D로 넘어가서 7번이죠. 유제. 다시 3,마삼이 마이너스 2,1로 이동했습니다.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이동했는데 이 포물선이 이동하는 포물선의 꼭지점. 이 2차 함수죠. 이 포물선이 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생기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볼래? 라고 했죠. 그럼 애초에 문제에서 준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찾자고. y는 x 빼기 2의 완전 제곱. 제곱하면 4가 생겼죠.
마이너스 7 같은 식 맞지? 얘 꼭지점 누군데요? 2, 마이너스 7.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크게 이동된 꼭지점일 거 아니요. 그래서 결론 누굽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해석이 이게 필요합니다.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fx 플러스 2, y 플러스 5는 0이라는 도형으로 이동했습니다.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왔죠? 됐지? x 자리에 x 플러스 2가 왔죠? 무슨 뜻이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왔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할 겁니다. 됐죠? 얘는 도형입니다. 그 점 해석과 도형 해석은 달라요. 구별해 주시고. 그렇게 이동했을 때 이 원이 이동하는 그 원의 중심좌표 말해줘 라고 했으니까 원래 있던 원의 중심을 말해봅시다. 문제에서 준 원의 중심좌표는 뭐죠? 3, 마이너스 2. 내가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5 이동할 거예요. 중심좌표 뭐로 바뀌어요? 1, 마이너스 7로 바뀌겠죠? 답입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쭉 넘어갑니다. 대칭 쪽으로 쭉 가겠죠? 82페이지에 유제 9번까지 가네요.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제 9번입니다. 유제 9번입니다. 자, 보세요. 갑니다. 9번. 숙제는 안 해왔어도 문제는 보고 풀이는 보셔야죠. 혹시 좀 빔이 어둡냐? 얘들아? 근데 볼만해요? 일단 볼만은 해요. 근데 좀 흐릿해 많이? 밝게 해줘? 그래서 불편해요? 불편하시냐고요? 한번 보세요. 자, 원을요. 문제에서 하는 말을 그냥 들어. x축으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 여기까지죠. 일단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계속 얘기할게요. 어차피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반지름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럼 원래 중심은 a, 마 3이었는데 x축 대칭합니다.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죠? 그럼 중심은 a, 3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중심은 a, 2가 되겠죠? 그럼 결론. 여기까지 딱 끊어주면 중심이 a, 2고 반지름이 몇인? 3인 원인 건데, 자, 여기서 해석입니다. 빨간펜 선생님 나오셔야 되죠? 이동한 이 원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고 했습니다. 네가 그린 이 원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원이라고. 됐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그린 원이 어떤 원인가 봤더니 네가 그린 원이 어떤 원인가 봤더니 그 원이 이 직선의 대칭인 원이더라고.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이씨, 왜 이래?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음? 네가 그린 원이 y는 x의 대칭인 모습이더라. 근데 갑자기 막 원을 여기다 그리고 막 선생님 이게 대칭인가요? 이러고 있음. 아니야. 우리는 중심이 a, 마 3인 원이 있어. 이거 x축에 대칭했어. 그걸 y축으로 이동했어. 이동해서 딱 그렸더니 그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더래. 그럼 이 직선의 대칭인 형태의 원이 그려졌더래. 인 거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이 원의
중심좌표가 어디 있다? y는 x 위에 있다. 그럼 중심좌표 뭔데? a, 2잖아요.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a는 몇이다? 2다. 답입니다. 써있는 말 그냥 해석하면 되잖아. 물론 쉽지 않아. 네 혼자 읽었을 때. 근데 계속 2번, 3번 읽어봐. 별말 없어요. 한국말 이 정도는 해야죠. 네? 해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왜 부채질해 옆에서? 울지 말기는 지금 울어야 돼. 12번입니다. 울어라. 자, 12번 문제 보시면 보세요. 원을 이 점에 대칭 이동한 원이 누구랑 만나는? 누구랑 만나요? x축과 만나는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원을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 중심 누구예요? 마이너스 5, 13입니다. 뭐 반지름이야 4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이 원을 마이너스 2, 5라는 이 점에 대칭할 거야.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도 대칭돼서 넘어갈 거라고. 맞아. 그럼 이때 점대칭을 얘기하면 우린 뭐 했다? 중점 얘기했다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얘를 마이너스 2, 5라는 이 점에 대칭하면 또 갔던 길이와 방향 그대로 한 번 더 가서 점 찍으면 얘가 이동된 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 13 마이너스 2, 5에 대칭할 거야. 얘 누굽니까? 라고 하면 중점 갖고서 얘기하시면 돼요. x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얘 나와야 돼. 됐음? 그럼 x좌표 둘이 더하면 몇인데?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몇이겠니? 1. 됐죠?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5 나와야 돼. 그럼 y좌표 둘이 더하면 몇인 거야? 10이잖아. 그럼 얘 y좌표 몇 나와야 되겠니? 됐죠? 중심좌표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자, 중심좌표가 누군지 알죠? 1, 3. 반지름은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모르겠으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1, 마이너스 3 여기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4니까 요 길이가 3밖에 안 되거든. 그럼 한 칸 더 갔어야 되잖아. 그래서 원을 그려봐라고 하면 원이 조금 크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됐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중심이 1, 마 3이고 반지름이 4 됐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 x축이랑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요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됐을까요? 그러면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너 반지름 누군지 알죠? 4예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x축까지 쫙 내리면 요 길이 몇이게? 3이죠.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말할 수 있습니다. 몇입니까? 루트 7. 그게 몇 개? 2개. 2루트 7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또 마무리 가능합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뒤로 가요. 14번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y는 2x-3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y는 x 빼기 1이라는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함. 자, 봐봐. 이 직선에 대칭할 거야. 직선 대칭이죠. 선 대칭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봐봐. 1번 직선이 있어. 1번 직선 기울기가 2고 y좌편이 마3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 대충 그려볼게. 얘가 1번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를 2번 직선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기울기 1이니까 둘이 한 점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2번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1번 직선을 이 2번 직선에다가 접었다 피자고. 됐음? 그러면 봐봐. 1번 직선 위에 뭐 이런 점이 하나 있겠죠? 이런 점이 접었다 펴지면 또 요런 데 가서 찍힐걸? 1번 직선 위에는 요런 점이 있겠죠? 이런 점이 2번 직선에 대칭하면 가서 또 이렇게 찍힐걸? 그럼 이렇게 점들이 계속 대칭해서 데칼코마니 하듯이 접었다 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구나. 얘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노란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심플하게 가세요. 1번 직선 위에 있는 요 한 점을 잡아. 지나는 점을 하나 잡아봐. 누구 잡을까? x에 1 넣으면 y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네. 1, 마이너스 1 잡자. 됐죠? 그럼 결론 이거죠. 이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을 이 2번 파란색 직선의 대칭 이동에서 나오는 이 점이 누굴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왜? 이 점의 좌표 누군지 몰라요? A, B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1, 마이너스 1하고 A, B 이 둘의 한가운데 중점은 뭐야? 2번 직선을 지난다고. 그럼 중점 좌표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빼기 1. 이 점이 y는 x 빼기 1을 지납니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요 두 점을 연결한 이 점선이랑 2번 직선이랑 결론은 뭐야? 수직이죠. 직교하죠.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참고로 2번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거 확인됐잖아요. 그럼 얘 기울기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해. 그럼 기울기 구하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그거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아는 건 이 정도. 이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찾으면 1, 마이너스 1이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 갑니다. 대입해서 지나니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겠죠? 2분의 b 마이너스 1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1이랑 같습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하면요. b 마이너스 1은요. a 플러스 1 빼기 2가 될 거고요. 넘어가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0이네요. 두 번째, 이걸 곱해서 정리합니다.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넘어가면 a 플러스 b죠? 뭐예요? 0입니다. 야, 둘 다 0 나와요? 뭔가 이상한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지난다. 중점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 마이너스 1. 뭔가 이상한데요? 뭐지? 대박! A가 0이고 B도 0이잖아. 야, 0,0이네 얘. 우와, 졸라 멋있어. 야, 0,0 진아. 소름. 쌉소름 돋음. 됐죠? 뭐지? 봤는데 맞아. 틀린 게 없어.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셔야 돼.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어. 근데 뭔가 답이 좀 찝찝해. 풀이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잘 봤어. 계산 틀린 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맞겠지 네가. 이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거 잘해 주셔야 되는 게 특히 남학생들
계산 좀 이쁘게 정리해서 쓰세요. 눈으로 좀 보이게. 네가 계산한 걸 네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하지만 난 알아봤죠. 그치나요? 갑니다. 그러면 나는 자, 이 노란 직선 지나는 점을 하나 알았음. 그럼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니까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어떤 점을 갖고 오냐? 그냥 교점 갖고 오세요. 교점. 1번하고 2번이 만나는 교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말하면 되네. 그러면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2x 빼기 3이랑 x 빼기 1이 같다. x는 몇일 때? 2일 때. x가 2면 y는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1. 그래서 결론 0,0하고 2,1을 지나는 직선 말해줍시다. 자, 기울기 뭐가 될까요? 2분의 1이네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그 다음 x에 0 넣으면 y도 0 나오죠? 결론 y는 2분의 1x. 양변에 2 곱해서 넘기면 2x-y는 0. 미안해요. 양변에 2 곱해서 넘기면 x 빼기 2y는 0 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자, 뭐라고 쓰실 겁니까? 네 편한 대로 쓰세요.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안 해왔네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15, 16, 17. 다 질문이구나? 그래. 많이 어려웠죠? 그림 봅니다. 15번.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찍을 겁니다. 근데 하나는 마 3,1이라는 점이고요. 하나는 2,4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 B 두 점 찍고 그 다음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점 P가 있거든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움직이니까 그때 AP, BP 더한 게 최소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죠. A나 B 두 점 중에 한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점 A와 대칭 이동된 점 B죠. 얘를 이렇게 이으면 이게 AP, BP 더한 거의 최소값. 끝. 됐죠? 자, B좌표는 2,4였습니다. Y는 X에 대칭하면 4,2. XY 위치 바꿨으면 되겠죠? 그럼 결론 4,2라는 점하고요. 마 3,1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최소값이 될 겁니다. 끝. 됐죠? 위에 있는 대표 문제에서는 X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X축에 대칭했죠.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점 A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찍고 다시 P까지 가서 AP, BP 둘이 더한 값을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점 P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값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중간에 꺾여 있거든. 그래서 뭐 해줘? 대칭 이동해서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쭉쭉 한 방향으로 꺾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공부한 다음 배워요. 두 점 사이 거리 말해줍니다. x끼리 뺀 거 제곱하죠. y끼리 뺀 거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루트 50이네요.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답이에요. 끝. 넘어갑니다. 그럼 16번도 마찬가지 좌표 평면에 그림 그립니다. 마이너스 5,1이죠. 마이너스 5,1입니다. 여기 A점. 그 다음 마이너스 3,7이라는 점, 와, 요 위에 있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죠. Y축 위 어딘가에 점 P가 있어요. AP와 BP 더한 거의 최소값을 말해줄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 A점과 B점 두 점 중에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를 이렇게 Y축에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A점에서 대칭 이동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재면 이게 최소값. 점 P가 어디 있을 때 Y축이 요 점일 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이어서 보면 꺾여서 불편했지만 대칭 이동하면 일자로 쭉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일자로 쭉 뻗은 A점부터 마이너스 5,1부터 점 B를 Y축에 대칭 이동한 3,7까지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마찬가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X끼리 뺀값 8이죠?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6이죠?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10이네요. 납득이 돼요? 17번 이거 푸신 분. 오! 왜 풀었다는 거 아니야? 오! 없구나. 자, 봐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문제들은 A, P, B, P 두 개 더한 거에 최소를 물어봤거든? 많이 늦었네요. 조금이라더니. 근데 얘는 지금 A, P, P, Q, Q, B 더한 거의 최소입니다. 세 개를 더한 거의 최소죠. 자, 좌표 표면에 그림을 좀 그립시다. A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3,3. B는 7,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3,3이라는 점. 자, 요 점이 A점. 그 다음 B점은요, 7,2입니다. 그럼 7,2. 그래서 요쯤이 B점. 그 다음 봐봐. Y축 위에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고요. X축 위 어딘가에 Q라는 점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생각해 봐봐. 내가 만들어 볼게. 여기가 P야. 여기가 Q야. 그럼 문제는 이거죠. A에서 P까지 요 길이, P에서 Q까지 요 길이, Q에서 B까지 요 길이. 요 세 개 더한 값을 네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값을요. 됐죠? 그럼 자,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점 P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 만약 점 P가 한 이쯤에 있다면 A에서 P 길이, P에서 B 길이, P에서 Q 길이죠. 그 다음 Q에서 B 길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볼게요. 일단 처음에 파란색 3개 요게 짧을까? 노란색 3개 이거 더한 게 짧을까? 노란 게 짧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노란 게 좀 짧지 않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온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짧겠지 뭘.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음. 꺾여 있거든. 그럼 뭐 해줘? 대칭해서 봐. 종현아 또 이 얘기하는데 자고 있으면 또 나중에 또 물어보겠죠? 국어 이렇게 써야겠죠? 대칭해서 봐. 여기 A점을 Y축에 그대로 대칭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 누구? 마3,3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파란색으로 했던 건 이거죠. 요 길이겠죠. 요 길이. 됐죠? 요 길이겠죠? 됐음? 그럼 다시 A점을 대칭 이동하는 순간 어차피 야 요거 길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는 거야. 받아들여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노란 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노란 점 P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이으면 되죠. 그럼 다시 이거가 아니라 요거라고. 됐음? 그래서 자 멀리서 봐. 이게 짧아 보여? 이게 짧아 보여? 노란 게 짧아 보이죠? 됐음? 그럼 문제는 이 점 Q의 위치가 바뀌면 또 계속 결과가 바뀔 겁니다. 그럼 얘도 뭐 할까? 점 B를 X축에 대칭 이동해서 다시 찍어보자고. 7,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럼 결론. 여기서 요렇게 노란색. 파란색일 때 요렇게가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최단거리 나오겠습니까? 아유, 뭐 있습니까? 그냥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다이렉트로 이어버리면 되지 뭐.
됐음? 그럼 점 P가 어디 있을 때? 점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아이고, 여기 있을 때. 점 Q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누군지 좌표는 굳이 궁금하진 않아요. 왜? 우리는 A에서 P까지, P에서 Q까지, Q에서 B까지 3개 더한 값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결론 마3,3이라는 점에서 7, 마이너스 2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면 크게 문제에서 물어본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납득이 됐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함. 납득이 되면 별거 없어요. 대칭해서 그냥 이어버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점 사이 거리죠. x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더해서 루트 씌워서 루트 125 뭐예요? 5루트 5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풀이 과정은 없어요. 이게 끝이야. 다 이해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영어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새로운 표현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내 소개를 잘 듣고 통성명 하시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아셨죠? 나중에 딱 보고서 언제 봤더라 이러지 마시고 오늘 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인사하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자지 말고요. 선우야 자지 말고요. 오이씨. 자, 집합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름.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죠. 하은이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야, 2학년 일진들 다 모여. 집합시켜. 이런 거 했잖아요, 막. 야, 이따가 육교 밑으로 오라고 그래. 나 집합시켜라. 나 짜증나니까.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막. 그죠? 집합입니다. 모임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집합. 이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기준은 안 돼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생긴 사람들 모여주세요. 나는 확실하지. 근데 예준이 좀 애매하잖아. 얘.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쵸? 자, 됐죠? 그래서 뭐 잘생겼다, 뭐 아름답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실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35도 이상이라던가 키가 170 이상이라든가 몸무게 80kg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 아니면 최소한 남자, 여자, 아니면 금총고 다니는 학생, 동일총고 다니는 학생,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들을 모아놨을 때 우리는 얘를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기준이 명확한 것들 있죠. 이 집합에 속하는 것들, 그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됐죠? 그러니까 이 모임에 오는 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집합 안에는 그 원소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원소는 소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윈터 같은 애들 있죠. 윈터가 에스파인가요?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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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몰라서요. 에스파 스플링 뭐야?
에스파. 그럼 봐봐. 윈터는 에스파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씁니다. 뿅. 됐죠? 다음 에스파라는 집합에 윈터가 있음. 원소로 있음. 그럼 다시 카리나. 얘 에스파야? 얘 에스파예요? 오, 내 맘이에요? 에스파야? 카리나 에스파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됐죠? 적당히 하세요. 넌 다 별로인데 그게 제일 별로예요. 자, 로제, 에스파. 맞아요?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서 집합 안에 원소로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따로 읽는 기호 이름은 없어요. 콜네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윈터가 에스파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구나. 카리나가 에스파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구나. 아유, 로제는 에스파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초면엔 친구들을 많이 볼 겁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친해지세요. 됐음? 그럼 이때 우리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집합의 표현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입니다.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 있고요. 세 번째, 벤 아저씨가 그린 그림이죠.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집합을 표현할 거야. 일단 집합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집합을 말하려면 항상 중괄호를 치고 그 안에 말할 겁니다. 됐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원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 그게 누구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자, 중괄호 치시고요. 이 안에 원소를 그냥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끝.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이 있어. 가로 안에 원소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게 원소 나열법. 이때 원소를 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복되는 걸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 더, 원소와 원소는 저렇게 콤마를 써서 구별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원소를 다 나열해서 쓰는 방법. 아니면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대문자로 집합 B라는 게 있습니다. 이 B에는 원소들이 누가 오는지 어떤 집합인지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얘기를 해볼게. 자, 이때 조건 제시니까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합인지. 그래서 이때 얘를 이렇게 써요. 집합 B는 X 바 X는 자연수. 이렇게 씁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집합 B의 원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읽으면 돼. 그냥 집합 B의 원소는 X야. 끝난 거예요. 근데 X가 누군지 모르잖아. 스무고개죠 완전. 그래서 그 X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바를 긋고 바 뒤에서 얘기해 줄 겁니다. 됐음? 받아들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동그라미나 네모를 이용해서 그냥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원소가 A, B, C 있어? A가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C도 있대.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원이나 사각형을 이용해서 표현한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특히 뒤에서 연산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 총 3가지 원소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90페이지 밑에 확인 문제 1, 2번 있지요. 91페이지 밑에 보시면 확인 문제 3번 있지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딱 3분만 더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집합을 봤을 때 지금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두 가지를 써봤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을 보세요.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B라는 집합을 보겠습니다. 원소는 몇 개 있죠? 누군데요? X가 뭔데요? 자연수는 몇 개인데요? 졸라 많죠? 그럼 1개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나랑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럼 봐봐. 이 A집합의 원소는 몇 개? 3개. 이 B집합의 원소는 몇 개? 몰라요. 못 세요. 너무 많거든. 그럼 이때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 그리고 무한집합. 별거 없어요. 뭐 중요한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거야. A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있었지? A라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n을 붙여서 NA, 뭐 number of 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NA라고 쓰면 뭘 의미한다? A라는 집합 원소의 개수를 말해줘. 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어떤 집합은 C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원소가 몇 개인 경우? 0개인 경우. 원소가 없는 경우. 됐음? 그럼 이때 C라는 집합을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러면 자, 집합이니까 중괄호 칠 겁니다. 안에다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다시 중괄호 그냥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괄호 썼다 닫는 걔는 중괄호를 썼다가 닫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 헷갈리는 표현이 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야, 중괄호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원소가 없는 집합은 동그라미 땡 이렇게 표현하자 라고 합니다. 됐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집합. 뭐라고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기호의 이름 뭔지 알아요? 파이예요. 파이. 파이. 나중에 뭐 기계과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도면 보실 때 파이 겁나 볼 겁니다. 네, 어떤 직경이나 외경 같은 걸 나타낼 때 쓰죠. 네, 아무튼 파이라는 기호입니다. 근데 파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집합 C는 공집합이구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친구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로 배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초면일 겁니다. 익숙해지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92페이지 보시면 요 밑에 확인 문제 5번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6분이네요. 3시 6분이니까 여기 있는 확인 문제 푸시고 잠깐 쉬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풀어야 빨리 쉬겠죠? 네, 쉬시고 앞에 보세요. 집합인 것만 골라주세요. 기억 맞아요? 기억 맞아요? 니은 맞아요? 가까운 게 뭔데? 됐죠? 5보다 큰 정수 맞아요? 아름다운 배우, 광역시의 모임,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됐죠? 왼쪽이 다 맞고 오른쪽 다 틀렸네요. 끝. 됐죠?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2번입니다. 2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겁니다. 2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때 2는 원소로 있습니까? 있죠? 소수. 6은요? 원소 아니죠? 맞네요. 9는 원소입니까? 아니죠? 맞네요. 15가 원소입니까? 아니죠? 근데 원소라고 했네요. 틀렸네요. 끝. 됐지? 답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요.
대표 문제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자, 대표 문제 유형 3번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난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말해주세요. 자, A집합의 원소는 6, 12, 18, 24, 30입니다. 원소 나열에서 썼죠. 그럼 자,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집합의 원소가 X인데 X에 대한 부연 설명. 뭐라고 하지? 6, 12, 18, 24, 30? 이거 뭐야? 6의 배수? 6의 배수. 30 이하의 6의 배수. X는 X는 안 썼네요. X는 30 이하의 6의 배수들. 끝. 됐죠? 그럼 집합 P입니다. 1, 2, 4, 5, 10, 20이네요. X바 X는 20의 양의 약수. 됐죠? 뭐 20의 약수 중 자연수.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럼 위에서도 마찬가지 자연수란 말이 있으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집합 C의 원소가 누구냐? X입니다. 근데 부연 설명 바 뒤에 있어요. X는 누구?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죠? 그럼 누구예요? 3, 5, 7, 9 얘네들이죠. 끝. 콤마로 구별해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자, 집합 D입니다. 집합 D의 원소 누굽니까? X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네. 누군데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이요? X 플러스 4.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돼? 6이랑 마이너스 4네요. 끝. 답입니다. 됐죠? 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색할 거야. 처음 보는 거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익숙해지시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보시고 잘 차분히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4번입니다. 유한 집합인 것을 골라주세요. 기억 유한입니까? 1, 3, 5, 7에서 쭉 가죠. 어디까지 가? 지구 끝까지 가죠? 무한이네요. 자, 니은입니다. 집합 원소는 누구야? X인데 X는 4n이랑 같대. n이 뭔데? 1부터 쭉 자연수들이네요. 됐음? 그럼 집합 니은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는 누가 올 수 있는 거니? 4, 8, 12 맞아? 원소가 X인데 X는 4n이고 n자리엔 자연수가 오잖아. 됐습니까? 그럼 뭐야? 4의 배수네요? 셀 수 있어요 지금? 못 세죠? 어디까지가? 계속 가잖아. 셀 수 없네요. 무한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집합 X 원소는 X인데 X는 다음을 0 만드는 실수만 얘기하면 되겠대요.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면 근의 공식 X는 짝수 공식 쓸게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죠. 맞아? 어이구 루트 안에 지금 마이너스 왔다. 실수해요? 허수예요? 그럼 이거 0 만드는 값은 실수 중에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럼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가 없네요.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됐죠? 그래서 디귿은 공집합입니다. 그럼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입니다. 셀 수 있잖아요. 빵개라고. 자, 리을입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큰 정수. 셀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유한 집합인 건 디귿밖에 없습니다. 끝. 어렵지 않아요. 자,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요. 빨리 익숙해지도록 잘 보시기 바랄게요. 수학 끼리 먹어요? 수학 끼리 먹어요? 자, 5번입니다. 두 집합이 있습니다. A, B가 있고요. A 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50보다 작은 9의 양의 배수래요. 그러면 A 집합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9의 양의 배수 9, 18, 27,
36, 45까지죠. 5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 집합 B 보니까 원소가 X인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정수래요.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뜻입니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무슨 뜻입니까? 집합 A 원소의 개수. 그럼 A 집합과 B 집합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말해볼게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6개. 집합 A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서로 빼란 얘기죠? 몇입니까? 1이네요. 답입니다. 네. 그래서 겁나 쉬움. 됐어요? 이름만 듣고서 한번 생각해보자. 부분 집합. 무슨 뜻일까? 부분인 집합.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고 그거의 부분인 집합. 됐죠? 직관적으로 이름만 보시면 아 그래 부분이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우리 학원에서 우리 반 부분이겠죠? 우리 학원 모인 그 집합에서 우리 반은 우리 학원의 부분 집합이 될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일 거야.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로서 쓰입니다. 두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 자, 이때 정확하게 부분 집합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두 집합 A, B를 갖고 말할 거예요.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그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또 다른 집합 B에 뿅 무슨 뜻이에요? 원소로 포함된다라는 뜻이죠. 됐음? A 집합에 있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집합 B의 원소로 포함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하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A라는 이 집합이 집합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이 벌어진 쪽이 큰 쪽이야.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집합의 원소로 1, 2, 3이 있고요. 집합 B의 원소로 1, 2, 3, 4가 있을 때 A 집합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다 집합 B한테도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하나 더. 그럼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집합 B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집합 A에게 있습니까? 1 있고 2 있고 3 있지만 4는 없죠? 그럼 이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집합 B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1부분 A가 있는 상황. A 집합의 원소는 1, 2, 3이었죠. 집합 B의 원소는 1, 2, 3에 4까지 있는 상황이겠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포함된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말할 때 부분 집합의 관계를 갖고 와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부분 집합의 뜻입니다. 두 번째, 독특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봐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게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리고 동시에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야. 됐죠? A라는 집합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게 있고요.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집합 A한테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 두 집합이 같을 때입니다. 같은 집합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 집합의 원소로 A와 B가 있고요. 집합 B의 원소로 마찬가지 똑같이 A와 B가 있을 때, 그때 야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집합 B에게 있죠?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합니다. 마찬가지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한테도 있죠?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 둘이 같은 집합. 원소도 같고 개수도 같고 다 똑같다. 됐음?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죠.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면 서로 같은 거예요. 됐죠?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된다는 얘기는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표현까지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일단 포함 관계를 가지고서 먼저 이야기하는 문제, 확인 문제 3번까지를 같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밑에 96페이지 확인 문제 1번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한번 말해줄래? 라고 했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다음 집합을 보세요. 원소 몇 개 있어요? 5 한 개 있죠. 그럼 원소가 5 하나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누가 있을까? 일단 5가 혼자 있는 집합 말해야 되겠죠.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냥 5 띡 쓰고 마는 거 아니야. 집합을 표현할 거면 원소날법으로 할 건지 조건제시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림을 그릴 건지 판단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 5가 하나 있는 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끝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공집합. 공집합.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또 왜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다시 아까 예시 들었던 거를 좀 표현해 드리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이 중에서 여학생들만 모이세요. 부분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 반으로 만든 부분 집합입니다. 마찬가지 금총고 다니는 학생들 모여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반에서 금총고 다니는 학생들의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여자친구 있는 학생들 모여주세요 라고 하면 네 우리 반의 부분 집합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아무도 안 오겠네요. 여자친구 있어요? 시발이라뇨. 시발. 자 있어요? 현우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뭐야? 내가 집합은 만들었는데 원소가 없네?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잠깐만 타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소 몇 개 있어요? 2, 3 두 개 있죠?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일단 공집합부터 쓸게. 원소 하나도 없어. 아니면 2가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아니면 나랑 똑같은 2, 3 원소가 있는 집합. 됐죠? 얘는요 부분 집합이네요. 얘는요 부분 집합이네요. 얘는요 이 원소 다 있어요? 있네요. 부분 집합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 집합 몇 개? 4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곱해서 9가 되는 값을 원소로 갔는데요. 집합 원소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3이랑 마3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마3이 혼자 있는 집합. 3과 마3이 두 개 있는 집합. 끝. 됐죠? 얘네들이 문제에서 써져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양의 약수를 모아놨습니다. 그 원소 누군지 써보자. 누구 있어요? 1, 2, 4가 있겠죠? 그럼 원소가 3개 있는 1, 2, 4, 3개 있는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요? 공집합. 1이 혼자 있는 집합. 2가 혼자 있는 집합. 4가 혼자 있는 집합. 아니면 1하고 2 두 개 있는 집합. 1하고 4 두 개 있는 집합. 2하고 4 두 개 있는 집합. 아니면 1, 2, 4. 원소가 3개 있는 나랑 똑같이 생긴 집합까지. 자, 몇 개입니까? 8개. 됐죠? 세면 되죠? 그래서 다음 4번에서 주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8개 있겠구나.
해서 우리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도 여차하면 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분집합을 세는 방법이 좀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있어요. 옆에 있는 확인 문제 좀 풀고 나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97페이지로 갑니다. 확인 문제 2번. 자,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등호 또는 다음을 이용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말해 주세요라는 거죠. A 집합 원소 누구? 139. 집합 B의 원소 9의 양의 약수죠. 누구 있음? 139. 그럼 원소 똑같은 거 맞아? 그럼 둘은 뭐야? 같은 집합. 그래서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가 같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3개 있죠? 집합 B는요. 제곱하면 1이 되는 값이네. 누구 있어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죠? 둘이 같은 거예요? 아니네요. 끝. 됐습니까? 됐습니까? 귀찮겠어요?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확인 문제 3번 봅니다. 자, 문제 읽으세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세요가 아니죠.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진 라면은 진라면이죠. 왜요? 자극적이고 원하면 매운맛? 오늘은 조금 얌전하게 가고 싶으면 순한맛? 네. 진매, 순매, 진매, 진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진매, 진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갑니다.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문제에서 말했어. 진 부분집합이래. 이거 진이 무슨 뜻이냐?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진짜 부분인 집합. 봐봐. 나 자신도 나의 부분이었지. 맞아? 나랑 똑같은 것도 나의 부분집합이었잖아. 그럼 이때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뭘까? 진짜로 부분인 애들. 나 자신을 제외한 진짜 부분인 집합들만 말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부분집합을 얘기해 줍시다. 라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집합. 2개 있죠?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요. 공집합. 마이너스 1이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마이너스 1하고 3 모두 다 있는 집합. 근데 마지막에 쓴 얘는 나랑 똑같은 거지? 진짜 부분이라고 보긴 힘들잖아. 그래서 뭐 해줘? 얘 빼고 뭐 3개만 써주시면 됩니다. 끝. 이게 진 부분집합.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빼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집합 빼는 게 아니야. 나랑 똑같은 거 빼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5 이하의 소수를 모아놨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2, 3, 5까지. 원소 몇 개? 3개 있죠?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공집합. 2가 혼자 있는 집합, 3이 혼자 있는 집합, 5가 혼자 있고요. 2, 3이 둘이 있고요. 2하고 5가 있고요. 3하고 5가 있고요. 그리고 2, 3, 5 나랑 똑같은 것도 있겠죠? 이 중에 진 부분집합을 말해줘 했으니까 나랑 같은 거 지우고 나머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몇 개입니까? 7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집합이 주어지고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개념을 갖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경우의 수 개념을 갖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자, 몇 개인지 세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갑니다. 아, 졸면 안 돼요. 봐봐.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볼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A1, A2, A3 해서 AN까지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죠? 그럼 이때 내가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직접 한번 나열해서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원소가 하나도 없음. 원소가 빵개인 경우. 공집합 하나. 됐죠? 두 번째.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들 말할 수 있죠. A1이 혼자 있어. A2가 혼자 있어. A3이 혼자 있어. AN이 혼자 있어. 몇 개? N개. 그럼 세 번째. 원소가
두 개 있는 경우도 말할 수 있죠. A1이랑 A2가 같이 있을 때, A1이랑 A3이 같이 있을 때, A2랑 A3이 같이 있을 때. 맞아?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자, 안 쓰면 까먹으니까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원소가 전체 몇 개 있죠? 그 중에 너는 몇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해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너는 두 개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개수만큼 부분집합이 나올 겁니다. nc 2개.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요? nc 1개. 서로 다른 n개 중에 한 개 고르면 그만큼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nc 3개. 됐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 선택하면 그때마다 원소가 3개 있는 부분집합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원소가 n개 있는 나랑 같은 것까지 마지막 한 개까지 다 세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과정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세도록 할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원소가 n개 있는 집합을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만든 그 부분집합에는 A1이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A2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맞아?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A3도 마찬가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2가지 중에 한 가지. 맞아? AN도 마찬가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한 가지겠죠. 맞아?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것들이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서 부분집합 한 개가 뽕 만들어지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의 n제곱. 됐음? 2를 n번 곱했으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여기 있는 문제, 선생님 원소가 2, 3, 5 3개 있어요.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라고 하면 네가 만든 부분집합에 2가 원소로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2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해서 몇 개? 8가지가 됩니다. 됐죠? 근데 아까 저거 답은 7이었는데요. 맞아요. 이 중에 나랑 똑같은 거 한 개 빼서 7개. 됐죠? 진 부분집합을 물어본 게 진문이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그래서 다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렵지 않게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요? 됐지요?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가 몇 개 있죠? 5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 A의 부분집합 중에 1하고 5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 그럼 내가 집합 A의 원소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경우의 수로 1은 반드시 와야 되죠.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온다 안 온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와야 된다 한 가지인 거야. 그럼 여기서 2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2가지 중에 하나. 3은요. 2가지. 4는요. 2가지. 5는요. 무조건 와야 돼 한 가지지. 됐어? 이것들이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서 부분집합 한 개가 완성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결론 뭐야? 2의 3제곱만큼 나오겠죠? 2 3번 곱했으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8가지. 네. 아니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다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 3, 4를 같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시요. 2하고 3하고 4는
온다 안 온다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무조건 안 온다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요. 2는요 오면 안 돼 한 가지, 3도 오면 안 돼 한 가지, 4도 오면 안 돼 한 가지. 그럼 1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5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요? 2의 제곱 4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4가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과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4는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A집합 원소는 1, 2, 3, 4, 5였는데 이때 1은 반드시 있어야 돼 한 가지, 3도 반드시 있어야 돼 한 가지, 4는 무조건 오면 안 돼 한 가지. 됐죠? 그럼 결론은 뭐야? 2 또는 5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는요 2가지, 2의 제곱까지 해서 총 4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 답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죠.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조합 표현, 네, 이런 것도 네, 쏠쏠이 응용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 99페이지. 자,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집합 A가 쭉 나와 있어요. 자, 문제 보세요. 원소 몇 개 있니? 3개 있다라고 말하셔야 돼. 왜? 이 중괄호 안에 원소 쓰기로 했죠. 원소 나열법. 근데 0이 있어요. 콤마. 1이 있어요. 콤마. 그리고 요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요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A집합에 원소로 누가 있냐면 0이 원소로 있어. A집합에 1이라는 애가 원소로 있어. A집합에 또 누가 원소로 있냐면 중괄호하고 0,1이라는 애가 원소로 있는 거야. 이 3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자, 기억 봅니다. 요 기호가 원소로 있어요? 아니요. 무슨 말이죠? 됐죠? 두 번째, 이거 무슨 뜻이죠? 부분집합 표현이잖아. 그럼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두 번째, 요 표시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있어요? 아니, 0, 1 아니면 중괄호 0, 1. 얘가 있는 거지. 얘는 원소로 있는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리을 봅니다.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입니다. 이거 왼쪽 집합입니다. 원소 누구 있어? 1이 있는 집합이지? 원소 1이 있는 집합이죠? 얘는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하면 원소로 1이 있는 집합? 그럼 A집합에 원소로 1이 있어? 보면 되죠. 있네요. 부분집합 맞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미음입니다. 요 친구가 A집합에 원소로 있습니까? 있네요. 마지막이죠. 부분집합 표현입니다.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 0하고 1이죠. 이게 A집합의 원소로 있습니까? 있네요. 부분집합 맞네요.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해석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봐봐. 어설프게 대충 보고 찍 답 쓰지 마시고 해석해 주세요. 정확하게. 부분집합이라고 물어봤으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다 A집합의 원소로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됐음?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대표 문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두 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봤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의 의미 무슨 뜻?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야. 그럼 A집합의 원소 누가 있는지 볼게. 3이 있고요. A 플러스 1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전부 다 집합 B한테 원소로 있다는 뜻이네. 그럼 집합 B의 원소를 봅니다. 5가 있죠. A 빼기 1이 있죠. 2A 플러스 1이 있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3이 A 빼기 1일 수 있죠. 맞아? 아니면 두 번째. A집합의 원소 3이 집합 B에 있는 2A 플러스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
만약 3이 A 빼기 1과 같은 거라면 A는 몇이다? 4다. 그죠? 그럼 A가 4일 때 A 집합을 한번 써봅니다. 원소는 3하고 5가 되겠죠? 집합 B의 원소도 한번 써볼게요. 5하고요. A 자리에 4 넣으면 3이 되고요. 4 넣으면 9가 되겠죠? 참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 우리 다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다시 물어볼게.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까? 네, 맞네요. 오, 맞습니다. A가 4일 때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 4가 올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상황도 봐야 돼요. 3A 플러스 1이 3, 2A 플러스 1이 3이라면 그럼 넘어가서 2A가 2라면 A가 몇이라면 1이어도 될까? 자, A가 1이라고 해놓고 A 집합 원소 다시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리 1 넣어서 쓸게요. 3하고 2가 되죠. A에 1 넣어서 B 집합의 원소들 씁니다. 5하고요. 0하고요. 3이 되겠죠. 그럼 다시 A 집합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까? 아니네요. 땡. 그래서 A가 1이면 안 되네. 그럼 A는 몇이 되면? 4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가 됩니다. 됐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말한 거? 괜찮아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됐죠. 2, 3, 6, 7, 9, 10, 12 이렇게 원소로 있는데 자, 우리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부분 집합인 X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X가 뭔데? 3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7은 원소로 갖고 있지 않으며 10도 원소로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 그걸 X라고 할 거고 그 X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줘 라고 물어본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 봐봐. A의 부분 집합인데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7은 오면 안 되죠?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오면 안 됨. 10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네요. 그럼 나머지 원소 2는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6도 마찬가지, 9도 마찬가지, 12도 마찬가지네요. 됐습니까? 그럼 2를 몇 번 곱해? 4번 곱하겠죠? 16가지의 집합 X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혹시나 집합 X에 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3이 혼자 있어. 됐지? 왜? 3은 있는데 7하고 10은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3 혼자 있는 거. 이게 X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집합 X에는 2하고 3만 있어. 아니면 집합 X는요 3하고 6만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쭉 셀 수 있겠네. 됐음? 이런 거 경우에서 어떻게 세면 돼? 네, 있다 없다 둘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로 곱의 법칙 이용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밑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요. 자, A 집합과 B 집합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집합 X가 있는데 얘가 이거야. A를 포함하면서 B에 포함되는 집합입니다. 다시 집합 X는 누구냐면 B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포함하는 집합인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A 집합의 원소인 2하고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겠지? 그럼 집합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2하고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4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나와? 2의 세제곱계만큼 나오겠죠. 몇 가지? 8가지. 끝. 집합의 연산입니다. 연산이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을 기초로 해서 각종 계산을 하는 것들 연산이라고 하죠. 집합에도 연산이 있습니다. 집합이 뭐였죠? 어떤 것들이요? 어떤 원소들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이해된 그 기반을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나 이해했는데 하고 끝나시면 발전이 없어요. 계속 모르는 거야. 이해했잖아. 그럼 외워. 집합이 뭐예요? 기준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이죠. 그 집합을 연산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개의 모임을 갖고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눕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산은 안 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크게 네 가지 연산을 할 겁니다. 그럼 합집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그럼 여기는 뭐야? A이면서 동시에 B. 두 집합에 모두 해당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합집합이 무슨 의미하냐면 A 집합 또는 B 집합을 다 말해달라는 뜻이야. 됐음?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요. A 그리고 B 요 가운데다 이렇게 컵을 놓습니다. 컵을 딱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한 번에 쏟아서 섞어서 말해줘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때 키워드는 또는입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A 집합 또는 B 집합. 얘네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 또는 여학생들의 모임을 한번 얘기해줘 라고 하면 남학생도 오고 여학생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알아드릴까요? 금총고 학생들 또는 봉일총고 학생들의 모임을 말해줘 라고 하면 금총고 학생들 다 오고 봉일총고도 다 오는 겁니다. 됐죠? 이게 합집합 표현이에요. 컵을 세워놓습니다.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A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B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은 여기를 말합니다. A이면서 동시에 B에 속해 있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 A하고 컵을 눕혀놔요. 이렇게. 이게 A, B 두 집합의 교집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동시에 혹은 그리고라고 말을 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안경을 낀 여학생들. 됐죠? 안경 낀 동시에 여학생인 애들만 모여줘 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뭐야? 안경 낀 아이들이면서 동시에 안경을 낀 안경을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을 낀 공통된 부분을 말해줘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여집합입니다. 일단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 무슨 뜻이냐면 부정 표현이에요. 부정 표현. A가 아닌 겁니다. 그럼 A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의 전제 조건이 필요해.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가 아닌 것들, A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말하는 게 여집합 표현입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무슨 뜻? A가 아닌 나머지들을 말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차집합입니다.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줄게요 라는 표현이야. 자,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잘 봐. A에서 B를 빼요. 여러분들이 뺄셈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한테 사탕이 50개 있었는데 그 중에 30개를 예준이가 뺏어갔습니다. 나한테는 몇 개 남았죠? 20개. 됐죠? 이게 뺄셈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집합 A에 있는 원소들 중에 집합 B를 뺀 나머지들 말해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집합에서 집합 B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들 여기를 말해주세요 라는 게 A 빼기 B
A, B의 차집합 표현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만 말해줘. 같은 표현입니다. 됐죠? 자, 말로 천천히 얘기해 드립니다. A이면서 B가 아닌 것들, A에서 B를 뺀 나머지들만 말해줘. 같은 표현이겠죠? 익히셔야 됩니다. 됐음? 해서 차집합 표현. 해서 다시 집합의 연산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 표현. 크게 네 가지 연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때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서로소라는 표현 나올 거예요. 서로소. 우리가 수의 체계에서 서로소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무슨 뜻이었죠? 서로소? 네, 공약수가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약분수에서 분모와 분자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서로소입니다. 공통된 약수가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불러요.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두 집합이 서로소일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때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끝. 됐죠? 그래서 수에서의 서로소는 공통된 약수가 없을 때.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공통된 원소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얘기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07페이지 쪽 가시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성질 그리고 연산 법칙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눈으로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교재 107페이지 쪽을 같이 보면서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한번 납득시켜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납득이 됐다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여기 107페이지죠. 보세요. A와 A의 합집합은 A입니다. 당연한 거죠? A와 A의 교집합은 A입니다. 당연하죠? A이면서 동시에 A인 건 A잖아요. 말장난이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A와 공집합을 합치면 그냥 A입니다. A이면서 동시에 공집합인 애들은 공집합입니다. 아무도 없죠? 됐죠? 우리 반 학생이면서 동시에 여자친구 있는 학생들 하면 없죠? 네, 끝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3번 요거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빈칸 뚫어놓고서 증명하는 과정이나 연산하는 과정을 이제 생략했을 때 그때 많이 물어보거든. 자, 그래서 봐봐.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A이면서 동시에 B인 애들만 데리고 올게요. 됐죠? 걔네랑 A의 합집합이죠. 됐음? 그럼 뭔데? A입니다. 당연하죠? 자, 두 번째. A 또는 B, A, B의 합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A와 B를 모두 다 말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거이면서 동시에 A인 것들 교집합이죠. 그럼 누군데? 그냥 A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그려놓고서 A집합이 누군지 색칠했고요. 교집합이 누군지 색칠했고요. 이 둘의 합집합이니까 색칠된 거 다 말해줄게. 그냥 A네요. 두 번째 마찬가지. A집합 색칠했고요. A와 B의 합집합 색칠했습니다. 이 둘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이죠. 둘이 똑같이 칠해진 게 어딘데 A만 칠해져 있네요. 답입니다. 됐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자,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연산 법칙 워낙 옛날에 배웠죠. 그래서 까먹었을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덧셈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덧셈. 덧셈의 교환 법칙. 자, 봐봐. 1 더하기 3이랑 교환합니다. 위치를요. 3 더하기 1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서로 위치 바꿔도 계산 똑같아. 자, 두 번째. 이번엔 뺄셈 보겠습니다. 뺄셈. 1 빼기 3이랑 3 빼기 1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됐죠?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뺄셈 있을 때 네 맘대로 막 위치 바꿔서 더하고 빼고 이러시면 안 돼. 조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1하고 2를 먼저 더한 다음 3을 더한 값이랑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 3을 먼저 더한 다음 1을 더한 값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덧셈은 누구 먼저 결합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뺄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 빼기 2 빼기 3, 1 빼기 2 빼기 3에서 1 빼기 2를 먼저 연산한 다음 3을 뺀 결과랑 2 빼기 3을 먼저 연산한 다음 1에서 뺀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뺄셈은 네 마음대로 막 결합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에요. 이게 집합에서의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증명 과정은 생략합니다. 합집합, 교집합 모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그럼 네가 먼저 하고 싶은 것끼리 하셔도 상관없음. 자, 마지막 밑에 보시면 분배 법칙이 있죠. 여러분들이 봤던 분배 법칙이 뭐였는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연산 기호가 한 개입니다. 더하기일 때 결합 법칙, 결합 법칙. 빼기일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마찬가지 합집합일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교집합일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근데 분배 법칙은요. 연산 기호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배 법칙 보여드립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C. 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배 법칙 뭔데요? A랑 BC 더한 걸 곱했어? 그럼 얘를 요렇게 분배해서 써도 같은 값이야. 됐죠?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C를 가운데 부 더하기니까 더하면 돼. 이게 분배 법칙이었죠? 맞아요? 연산기호가 몇 개? 두 개입니다. 곱하기와 더하기.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A 집합과 BC의 교집합을 합치세요라고 하면 연산기호 합집합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때 이 결과는요. 얘를 그냥 똑같이 분배해서 A와 B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을 뭐 해줘? 가운데 부호가 합집합이네. 합쳐준 값이랑 같은 거야.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명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증명이 역시 마찬가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 딱히 생략하는 이유는 그냥 그림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야. 자, 넘어가서 108페이지로 가시면요. 여집합과 차집합 표현 나왔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표현 나와 있죠. 여집합은 부정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A가 아닌 집합. 차집합은요. 빼고 남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차집합 표현 얘기할 때 이 표현 한 번 더 얘기해 드렸죠. A에서 B를 뺀 나머지들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됐죠? 같은 표현입니다. 꼭 색칠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이 색칠된 표현은 여러분들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계속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크돼서 색칠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 딱히 안 해도 되겠죠. 잘 보시고 표현을 정확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고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뒤로 가시면 110페이지. 자,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지는 많이 봤으니까 쉽겠지. 나는 처음 봐서 어려운데? 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A 집합 1357. 자, 집합 B는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3의 배수라고 했네요. 자,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면요. 3, 6, 9. 원소 3개 있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합 C는요. 20의 양의 약수죠. 집합 C의 원소는 1, 2, 4, 5, 10, 20. 이 정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20의 양의 약수니까 실제로 우린 다 써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주세요. 자, A, B 두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린 뭐 하면 돼? A 집합과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합쳐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합집합이에요. 1, 3, 5, 6, 7, 9. 됐죠? 원소를 나열하실 때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소는 콤마로 구별합니다. 끝. 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이죠.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공통된 원소들만 쭉 모아서 말해주세요. 그러면 A 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 집합의 원소인 건 누굽니까? 3이 혼자 있네요. 끝. 혼자 있는 집합 쓰시면 되겠죠? 중괄호 쳐서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이면서 C와 공통된 애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럼 A, B의 합집합은 위에 써놨네요.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C의 원소인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공통된 원소 누구 있어요? 1, 5. 두 개 있네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은요. 3이 원소 혼자 있는 집합입니다. 얘하고 집합 C의 합집합이죠. 그럼 집합 C의 원소들 전부 다 A, B 교집합 원소 전부 다 합쳐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10, 20. 됐죠? 끝입니다. 연산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이고요.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두 부분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전체 집합은요. 12 이하의 자연수들이 있는 집합이고요. A 집합의 원소는 4의 배수입니다. 그럼 A 집합 원소 누군지 말할 수 있죠? 4, 8, 12까지. 됐죠? 우리는 전체 12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 집합에서 볼 거니까. 두 번째, 집합 B의 원소는 8의 약수죠? 1, 2, 4, 8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원활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A 집합이 있을 거예요. 원소는 4, 8, 12. B 집합이 있을 겁니다. 원소는 1, 2, 4, 8이네요. 그럼 이때 A 집합이면서 동시에 B 집합인 원소들이 보이죠? 4하고 8이네요. A 집합의 원소는요. 12, 4, 8 3개 있어야 되고요. 집합 B의 원소는 1, 2, 4, 8 4개 있어야 됩니다. 전체 집합 안에는요. 12 이하의 자연수들이 있으니까요. 1, 2, 여기 3, 4, 5, 6, 7, 8, 9, 10, 11 됐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볼 수 있겠네. 자, 1번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말하는 거야?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럼 합집합이 아닌 바깥 부분을 말해달라는 거네요. 그럼 원소 누구 있어요? 3, 5, 6, 7, 9, 10, 11 이렇게 있습니다. 끝. 두 번째입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교집합이 아닌 나머지 말해주세요니까 4, 8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다 말하면 되겠네요. 1, 2, 3, 5, 6, 7, 9, 10, 11, 12까지. 됐죠? 세 번째입니다. A의 여집합에서 자 그럼 A의 여집합을 한번 칠해볼까 합니다. A의 여집합 A가 아닌 나머지 A를 뺀 나머지 이 색칠된 요 집합에서
누구를 빼주려고? B를 빼달라고. 그럼 요거 B 요 부분을 빼고 남은 거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얘네 빼고 남은 거 B급 친구에 누구 있어요? 원소? 요 밖에 얘네들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을 또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5, 6, 7, 9, 10, 11. 됐죠? 마지막입니다. B의 여집합에서 자 B가 아닌 나머지 밖에 있는 모든 집합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에서 A의 여집합 이 노란색 B급 친구가 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B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 이 B의 바깥 부분에 있는 모든 집합에서 원소를 한번 써볼게. B의 여집합 12하고 3, 5, 6, 7, 9, 10, 11이죠. 여기서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들이죠. 1, 2, 3, 5, 6, 7, 9, 10, 11.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과 관련된 여기 있는 원소들을 빼고 남은 애만 말해주면 되겠네요. 3, 5, 6, 7, 9, 10, 11은 빼겠죠? 그럼 남은 건 누구? 12만 남겠습니다. 됐죠? 끝. 그래서 차집합 표현 나오면 A집합에서 집합 B를 뺀 나머지 것들. 여기서는요.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 관련된 원소를 빼고 남은 것들. 그 남은 것들을 말해주시면 그게 차집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3번. 보세요. 자, A집합, B집합이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해줬죠? A와 B의 교집합이 누구다? 2하고 3이 원소로 있는 집합이다. 그럼 보세요. 분명히 교집합의 원소가 2, 3이니까 이 2하고 3은 집합 A에도 있어야 되고 집합 B에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쓱 봤더니 A집합의 원소가 3개죠. 2하고 5하고 A제곱 플러스 2A입니다. 그럼 분명히 교집합의 원소로 2, 3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2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누군 거야? 3인 거겠죠.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가 3이겠구나.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은 0이겠구나. 그러면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럼 A에 오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 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A가 1일까요? 마3일까요? 궁금하시면 이제 뭐 한다? 직접 넣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라면 A 집합은요. 원소로 2, 5 그리고 1 넣으면 나오는 값 3이 있을 거고요. 집합 B의 원소는요. A 자리 1 넣으면 3, 2, 마이너스 3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누굽니까? 2, 3. 맞네요. 됐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서 두 집합을 또 표현해 봅니다. 자, A 집합 원소는요. 2, 5. A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몇이에요? 3이겠죠? 집합 B, A 자리에 마이너스 3 넣습니다. 3, 마이너스 2, 5가 되겠죠? 그럼 이 두 집합 A와 B의 교집합은요? 2. 없네? 3밖에 없네요? 3, 5네요. 네. 2, 3이 아니죠? 틀렸네요. 그래서 결론 A 자리에 누가 왔을 때 1이 왔을 때 두 A, B의 교집합이 원소로 2, 3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A 값 나타내 주시고 대입해서 확인해 주시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쉽죠? 넘어갑니다. 4번. 대표 문제 4번입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아우, 라스트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자, 갑시다.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합 B가 집합 A의 뭐다? 이 뭐다? 부분 집합이다. 그럼 이거겠죠?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포함되게 그려지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요. 전체 집합 안에 있다고 했네요. 전체 집합 U라는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두 A, B가 포함되는 관계로 있구나. 기억 보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을 말해주세요. 누굽니까? B죠. 그림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A하고 B의 여집합입니다. 집합 A랑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죠. 이 두 개 합집합이라고 했네. 그럼 색칠된 거 다 말하면 되죠? 뭔데요? 전체 다 칠했네요. 맞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색칠놀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디귿입니다. 집합 A에서 B를 뺍니다. 그럼 어디 남아요? 요 부분 남는 거죠. 요 부분. 이게 A예요? 그건 아니죠. 됐습니까? 끝. 따라왔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A의 여집합 여기입니다. A가 아닌 바깥 부분. 이 색칠된 부분이 자, B의 여집합, B의 바깥 부분, 이 파란 빗금친 부분에 포함됩니까? 포함되네요. 안에 쏙 들어가 있네요. 맞네요. 됐죠? 색칠하시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아이씨, 조졌다. 다시 그려야 된다. 아이씨.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씨.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A 여집합이죠. 그대로 해석합니다. A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럼 누군데요? A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자, A와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이면서 B의 바깥 부분에 있으면서 동시에 A에 있는 건 누구야? 여기죠. 됐음? 공집합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알맞은 건 니은, 리얼 두 개 있겠습니다. 끝. 색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다 증명과정 색칠해서 얘기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봐주시기 바랄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대표 문제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요. 보세요.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습니다. 자, A집합의 원소가 135가 있는데 집합 B에도 135가 원소로 다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A집합이 이렇게 있어. 원소로 1, 3, 5가 있고요. 집합 B가 얘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135뿐만이 아니라 2도 있고 1, 2, 3, 4도 있고 6도 있네요. 됐죠?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집합 X가 있어요. 이 X와 A를 합치면 뭐가 된대? X가 된대. 자, 별표 좀 쳐주세요. X와 A를 합쳤더니 X가 됐대. 무슨 뜻일까? A와 X의 합집합이 X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집합 X가 집합 A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합쳐도 나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됐음? 두 번째, 집합 B와 X의 교집합은 X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X랑 B랑 공통된 거 말해줘 하면 그냥 X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 X가 B에 포함된다고. 됐음? 그래서 야 공통된 거 말해. 그럼 그냥 X 말하면 돼. 어차피 포함돼 있거든. 받아들임? 그럼 결론. X는 누굽니까? A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B의 부분집합이겠죠? 맞아? 그럼 결론. 앞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네. 대신에 표현을 조금 바꿔서 했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그럼 결론. X는 누구야? B의 부분집합이면서 이 1, 3, 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죠. 그럼 B의 부분집합 중 1은 무조건 와,
3도 무조건 와, 5도 무조건 와. 그럼 누구? 2 또는 4 또는 6. 얘네들이 오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겠네.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2의 세제곱까지. 해서 8가지가 집합 x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114페이지까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과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또 남아서 풀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 혹은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어려운 내용 없어요.